코인버스에서 알려드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코인 시장의 핫 이슈. 여러분, 최근 코인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소폭 상승 횡보 중인 가운데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코인 시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 알트코인 쪽으로 몰리면서 일부 종목에서 산발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코인 가격들이 회복하기 시작하자 코인 시장의 고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더 늘리고 있는데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입량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16,000개의 비트코인이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하락만 하던 코인 시장에 나름의 안정기가 찾아오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국가의 운명을 비트코인에 맡긴 비트코인의 나라 엘살바도르가 떠오를 수 있지만 사실 엘살바도르보다 더 크게 웃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비공식 세계 최대 암호화폐 보유 국가 중 최대급으로 손꼽히는 그 나라는 바로 노스코리아, 북한인데요. 아니, 안 그래도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 북한에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코인을 보유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많은 코인을 보유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어떻게 비공식 세계 최대 암호화폐 보유 국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돈도 없는 북한이 코인을 보유하기 위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가난과 기근, 핵, 독재, 고립, 인권 문제 등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당연히 코인 시장에서도 북한은 엄청난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 악명은 바로 전 세계 코인 시장의 도둑질, 압도적인 1위 국가. 실제로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에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더 많겠죠. 비트코인의 국가의 운명을 맡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약 7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훔친 코인 가격만 2조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코인을 훔치기 위해 잘 훈련된 약 7,000명의 해커들과 잘 조직된 사이버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더 많이 다양한 나라에서 코인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주도로 도둑질을 하고 훔친 작물을 발빠르게 현금화시키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킹 단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현상수배 중인 라자루스가 특히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2016년에는 암호화폐 해킹 중에 역사에 남을 세계 기록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규모였길래 역사에 남을 사건이야?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것은 물론 훔친 금액의 규모도 컸지만 도둑질의 대상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의 유명한 시리즈인 종이의 집처럼 북한은 무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을 털었는데요. 근데 진짜 북한이 악독한 게 하필이면 본인들처럼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의 중앙은행을 해킹합니다. 이 당시 북한은 1조 원 가량을 훔칠 계획을 짜고 방글라데시의 중앙은행을 해킹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2015년 1월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들에게 구직자 이메일이 전송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취업하고 싶어 합니까?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은 당연히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보낸 이력서라고 생각하고 다운로드 링크를 누릅니다. 하지만 이력서는 속임수였고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뭔가 알 수 없는 프로그램, 즉
해킹 프로그램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시스템에 쫙 깔린 거죠. 그리고 무려 1년간 방글라데시 은행 시스템 안에는 기생충처럼 북한의 해킹 프로그램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 1년 동안 북한은 방글라데시에서 어떻게 돈을 빼고 어떻게 세탁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1년 뒤 2016년 2월 5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해킹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우연을 가장해 방글라데시 은행의 프린터를 먹통이 되게 만들고 은행 안에서 종이 프린팅 작업과 팩스 작업이 이뤄질 수 없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린트가 종이가 끼던지 아님 컴퓨터와 연결의 문제 등으로 자주 고장이 나잖아요. 당연히 은행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문제는 2월 5일이 목요일이었다는 건데요. 왜 이게 문제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잖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즉, 방글라데시는 목요일 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발생하면 금, 토, 일 이렇게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노리고 북한 해커들은 목요일 오후 뉴욕 연방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명의로 보유 외화의 거의 전부인 9억 5,100만 달러, 하나 약 1조 원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뉴욕 연방은행 입장에서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그 많은 액수를 요구하니까 확인해 보려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팩스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해킹을 위한 사전 작업, 프린트가 고장이니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뉴욕 연방은행이 보낸 팩스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휴일이니까 전화로 확인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뉴욕 연방은행은 어쨌든 한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보유 외화를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대로 이체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영화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체 요구 행선지가 마닐라에 있는 주피터란 지점이었는데 하필이면 주피터라는 이름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 선박과 이름이 같다 보니 미국 뉴욕 연방은행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 지점을 잘못 선택한 북한의 해커들 덕분에 1조 원을 훔치려고 했던 계획은 어그러졌는데요. 거의 90% 정도가 시스템에 막혔고 약 1,100억 원만이 북한이 원했던 계좌에 송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1,100억 원도 돈을 다시 옮기는 세탁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아무리 북한 해커들의 능력이 좋아도 한 번에 1,100억 원을 세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세부적으로 각기 나눠서 다른 계좌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중 200억 원을 스리랑카의 샬리카 파운데이션 계좌로 이체하려고 했는데 북한 해커의 실수로 샬리카 펀데이션으로 돈을 보낸 겁니다. 당연히 스펠링 오타로 이체는 거절되었고 방글라데시는 200억 원을 찾을 수 있었죠. 이렇게 북한 해커들의 실수 덕분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부랴부랴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북한 해커들은 약 5천만 달러를 필리핀 카지노 계좌로 이체해 세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북한인 한 명은 체포돼 1,600만 달러는 회수되었지만 나머지 약 6,500만 달러, 하나로 약 700억 원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어느 나라로 그 돈이 갔는지 모두가 합리적인 의심을 했지만요. 이렇게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 역사를 쓰고 더욱 가열차게 남의 코인을 본격적으로 훔치기 시작하자 당연히 북한 내부에 암호화폐 작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알려진 것만 약 2,200억 원 넘게 보유했을 것이라고 하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의 미세탁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1년도에 코인이 제일 호황기였을 때 비트코인 한 개당 8천만 원이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올라가는 코인 가격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졌겠죠. 남들은 힘들게 돈 벌어서 어떻게든 비트코인 하나라도 사려고 하는데 얘는 훔친 작물이 저절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흔히들 말하는 바이 앤 홀딩 전략이 아니라 스틸 앤 홀딩을 한 거죠.
그런데 왜 북한은 이렇게 해킹해서 코인을 모았을까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코인으로 만든 수익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22년 초에만 무려 15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테라와 루나 사건 이후로 찾아온 코인 시장의 혹한 속에서는 이렇다 할 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혹자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손실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까지 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손실을 봤으면 솔직히 스틸앤홀딩을 그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들이 훔친 암호화폐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열차게 열심히 암호화폐를 훔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만 총 약 19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5천억 원 가치의 코인을 해킹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나 더 훔쳤는데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털었을 때처럼 여전히 가짜 이력서를 넣으면서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를 해킹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소폭 상승하니까 북한 정권은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점점 더 암호화폐를 훔치게 되고 아주 신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의 도둑질을 막기 위해 미국을 주축으로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를 동결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발 북한이 정신 좀 차려서 스틸앤홀딩을 그만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도 그만하길 바랍니다.